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첫 강의입니다. 마음의 준비 많이 하고 오셨죠? 제가 참 조금 약간 걱정되는 건 뭐냐면 지금 첫 강의고 하다 보니까 막 엄청 열심히 하려는 열정이 가득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막상 내가 이전에 영어 공부를 좀 안 했다 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하다 보니까 1강부터 너무 힘들고 지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부분을 뺄 수는 없고 어려운 부분을 다 빼면 또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설명을 최대한 쉽게 해드리긴 할 건데 그래도 필수적인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벌써부터 마지막 총정리 강의도 아닌데 막 다 제거하고 빨고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딱 들어봤을 때 내가 이해하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일단 거기까지만. 더 가면 좋긴 한데 그것 때문에 내가 1강부터 지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학을 떼서 영어 공부를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내가 다가간다라는 느낌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조절을 좀 하셔야 되고 저는 거기에 맞게 최대한 자세하게 또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할게요. 자, 오늘 첫 강이고요. 첫 강의 내용은 우리 문법책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당분간은 문법을 계속 나갈 건데 매 챕터마다 쭉쭉쭉 나갈 겁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순서는 바뀌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책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고요. 책에 있는 걸 거의 똑같이 가져가되 제가 조금 더 중요한 것만 앞에서 설명을 더 많이 해드릴 거고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이 혼자 그냥 보셔도 무리가 없다 싶은 것들은 제가 스킵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 설명을 짚고 넘어간다라는 점. 그 점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론 설명하고 그 다음 강에서 문제풀이가 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첫 강에서는 이론부터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자, 동사와 문형이네요. 엄청 중요하죠. 사실은 이렇게 문형 자체를 시험에서 묻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몇 형식 문장이에요. 이런 걸 묻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결국은 동사를 잘 익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형을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한번 잘 보도록 하세요. 자, 일단 우리 가장 처음이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문장의 구조, 우리 문장이라고 하면 주로 이렇게 주부와 술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부라는 거는 주어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주부라고 얘기를 하고 술부는 수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 수어는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영어에서 동사가 담당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주어랑 동사예요. 주어랑 동사인데 요걸 놔두고 나서 이제 뭐가 붙느냐? 뭐 주어를 막 수식해. 앞뒤로 막 수식이 들어간다던가 동사가 목적어를 취하거나 보어를 취하거나 또는 거기다 또 수식어까지 가게 되면 문장이 굉장히 확장이 되겠죠. 이런 경우 우리가 문장이 길어진다라고 보는 건데 그 와중에도 주어랑 동사를 잘 캐치내면 되는 거예요. 그 연습을 우리랑 계속 할 거고 이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팔품사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아실 건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세요. 명사라는 거는 이름 명자죠. 사람, 동물, 사물, 추상적 개념의 이름이다. 아무튼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사람, 제 이름이 될 수 있겠죠. 초록 또는 동물, cat 이런 것들 있죠. 사물, pen 이런 것들이 다 명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명사를요 계속 똑같이 반복하는 거 영어에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신 써준다. 그래서 우리가 명사를 대신하는 말 대명사. 예를 들면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I라는 것도 대명사죠. 내 이름은 초롱이지만 나를 초롱이라고 부르지 않고 I am 해버리면 대명사를 쓴 거고 그 외에도 she, he, it, they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명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동사 우리 아까 잠깐 봤습니다. 서술의 역할을 한다. 근데 얘의 역할은 뭐냐면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건 주로 두 동사가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상태라는 건 주로 비동사가 담당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동사 두 가지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뭐뭐 하다 또는 뭐뭐이다라는 설명을 가지게 되죠. 자,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말 그대로 형용을 해주는 애들이에요. 형용을 해준다. 형용을 해준다. 누구를 형용해줘? 명사를 형용해 줄 겁니다. 주로 명사를 형용하면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여잔데 어떤 여자, 여잔데 예쁜 여자, pretty girl 한다던가 똑똑한 여자, smart girl처럼 어떠한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주는 역할을 형용사가 해주게 됩니다. 또는 그녀의 상태가 어떠하다. 이걸 어떻게도 쓸 수 있어요. 그 여자는 예를 들어서 똑똑하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똑똑하다라고 설명해주는 이 보어 기능도 형용사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건 뒤에서 차근차근 볼 거니까 지금은 개략적인 것만 한번 볼 거예요. 자, 이거랑 잘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부사입니다. 부사. 부사는 뭐냐면 얘도 지금 수식이고 얘도 수식이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 형용사가 명사를 형용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부사라는 것은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꾸미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럼 간단하게 우리 뭐라고 생각하자? 명사 빼고 명사 제외 모두 수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명사는 누가? 형용사가, 나머지는 누가? 부사가. 주로 예를 들면 우리 아까 형용사 중에 beautiful 생각해 볼까요? 요거 형용사죠. 그런데 여기다가 주로 우리가 ly라는 걸 붙여서 beautifully 했을 때 요때 우리가 이거를 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ly가 붙으면서 뭐뭐하게, 뭐뭐히 정도의 해석을 가지는데 이럴 때 우리가 부사라고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춤을 춰. 댄스를 하는데 beautifully 한다거나 또는 피아노를 연주해. play the piano 하는데 beautifully 한다던가 아무튼 이렇게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로 사용이 자주 된다라는 거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요. 전치사는 건 뭐냐? 앞전자에 위치한다의 치예요. 앞에 위치한다. 어디 앞에 위치하느냐? 명사와 대명사 앞에 오는 말을 우리가 전치사다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내가 지금 교실 안에 있다. in the classroom. 내가 지금 집에 있다. I'm at home과 같이 장소를 표현한다던가 내가 오늘 영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할 때 about English처럼 뭐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치사라고 읽었는데 뒤에 명사, 대명사 올 겁니다. 접속사는 뭐 잘 알고 계시죠? 접속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접속사라고 얘기를 해서 가장 기본적인 접속사 and나 but이나 or 이런 거 올 거예요. 또는 그 외의 접속사 뭐 예를 들면 since, 뭐 because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찬찬히 보도록 하고요. 감탄사라는 것은 감탄하는 말입니다. 와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감탄사라고 하는데 이 8가지 품사가 의미하는 게 뭔지 각각의 기능이 어떠한지 정도만 일단은 가져가시고요. 책에는 아마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건데 요거 처음부터 다 일일이 보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요걸 내가 알고 있는지 정도 인지하시고 각각의 더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가 계속 뒤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요거 정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구랑 절이 뭔지를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첫 강의니까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이 조금 들어가죠. 자, 구와 절이다. 그래서 제가 무슨 구입니다, 무슨 절입니다 라는 거를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때 구랑 절이 뭐냐. 구라는 것은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였을 때 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의 단어. 예를 들면 아까처럼 예쁜 여자, pretty girl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2개가 모였죠. 그러니까 이걸 구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구. 그래서 이게 뭐 명사의 역할을 하면 명사고, 형용사고, 부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절이라는 건 또 뭐냐. 얘도 2개가 모여요. 단어가 2개가 모이는데 반드시 주어랑 동사의 형식을 가져야 된다.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 pretty girl에서 주어가 될 법한 pretty girl은 있지만 동사가 없죠. 얘는 절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he always drives too slowly. 그는 항상 운전을 해. 그가 있고 운전을 하다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랑 절이 뭔지도 대략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문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문형. 영어에는 총 5가지의 문형이 있죠. 그런데 이거 포인트 잘 잡으세요, 여러분. 시험에서 1항식 문형은 뭐랑 뭐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결국 이런 이론을 통해서 문장을 잘 해석하고 문제를 잘 찍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론이니까 제가 설명은 해드리되 요걸 달달달달 요거를 뭐 암기 과목처럼 외우진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일단 1형식인 경우에는 뭘로 생겼냐면 주어랑 동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어랑 동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birds 하니까 새들이 하니까 얘 주어죠. 그리고 노래한다, sing 하니까 동사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뭐가 남긴 남았는데 사실 여기는 다 제외예요. 문형의